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다 2% 내외 다소 큰 폭의 하락을 개장 이후 50여 분간 보여줍니다. 외국인의 매도도 다소 부담되는 형국인데요. 이럴수록 종목에 대한 시각을 좀 뚜렷하게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관 차장님과 그 이야기 풀어갈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분위기 좀 살펴보죠. 머니맵 열어봅니다. 오늘 좋지 못합니다. 양지수 모두 크게 빠지고 있고 도합해서 양시장에서 오르는 종목 개수가 딱 15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종목이 떨어지고 있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 부담 이야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 오늘 아침에 또 기사화되면서 낙폭을 키우네요. SK하이닉스 3% 이상까지 밀려나고 있고요. 오늘은 2차 전지 쪽도 그렇게 버텨내주지 못합니다. 코스피 총 1위권에서 50위권 내에서 오르는 종목이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카카오페이와 SK텔레콤 그리고 또 오르는 에코프로 등이 눈에 띕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하락하고요. 전반의 섹터가 오늘 다소 부진하게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시장 방향 어떻게 살펴야 될지 시장과 종목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사용과 차장님 오늘 시장 코멘트 짧게 한 줄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초반부터 굉장히 거세요. 네. 9,4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현물에서도 지금 양시장 전부 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계속 걸리는 지점이 코스피에서 60월선이에요. 지금 걸리는 거 보면은 5개월째 돌파를 제대로 못하고 내려앉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러한 SVB뱅크 같은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만한 요인들에 의해서 하방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120월선을 테스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자리에서도 한 100포인트가량의 하방이 여전히 열려 있다. 물론 이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위쪽으로요.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매매 전략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호흡했던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여쭤볼게요. LG전자 일단 눈에 띕니다. 최근에 선전하기도 했는데 오늘장은 시장과 함께 2% 정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 기준으로도 한 5% 정도 수익이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한 10% 단시간 네. 안에 또 나름 선전하는 흐름이었는데 LG전자 보유자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일단은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시장의 변동성을 우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한번 정리하고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21선까지 내려와 있는데 일중 저가 형태로 오늘 같은 수급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급이 깨지면서 더 밀릴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사업부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되는 사업에 올인하면서 기존의 가전뿐만 아니라 전장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매출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런 미래차하고도 또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은 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폐배터리 쪽은 그나마 대장주들 일부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유럽판 IRA 오늘 초안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데 빠지는 종목 보면요. 이 DA 테크놀로지나 뭐 MPC 이런 종목들은 제대로 오르지도 못했으면서 네. 빠질 땐 더 공격적으로 빠지고 대장주들은 빠져도 그래도 한 1, 2%란 말이죠. 폐배터리 섹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죠? 네, 일단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유동성이 완벽하게 이 위험자산으로 옮겨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섹터 내, 같은 테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상승하고 하락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일부 종목은 올라갈 수 있고 일부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일하이텍이 힘을 내주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마이너스 전환을 아쉽게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거일 것 같아요. 폐배터리가 향후에 이걸 블랙파우더 형태로 갈아서 많은 자원들을 회수해야 되는 건 분명히 팩트예요. 그런데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숫자가 언제 나올지는 약간은 조금 미래의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 이후에 숫자로 나올 밸류들을 지금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일 텐데 결국엔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도 알 수 없는데 몇 년 후에 밸류를 땡겨서 주가를 올린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이외에도 차곡차곡 실적을 좀 쌓아 나가고 그 이후에 폐배터리로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유동성들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이건 간에 조금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폐배터리 쪽에 대한 시사점,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담아서 주신 거고요. 자, 오늘 같은 날 이 종목 얘기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실 듯한데 그래도 잔금 해제 종목 어떤 거 골라주셨는지 열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잔금 해제 오늘은 루트로닉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현재 진행형. 아메리칸 드림,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조금 부진할 때 미국에서 꽤 브랜드 전략이 잘 먹혔다라는 대명사잖아요, 루트로닉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매출 1위에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지금 수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원래는 80-80 클럽이었습니다. 80여 개국 이상의 국가에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80%였어요. 와. 근데 작년에 보게 되면은 이 숫자가 90%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고환율 상황에서 선진국 쪽으로의 매출 비중들이 늘어나면서 실적에도 상당히 큰 도움을 줬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글로벌 미용 의료 시장의 규모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중간중간에 경제 상황의 부침들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상향을 해나가는 전 세계의 부가 결국은 미에 대한 이런 추구 부분이 더욱더 강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팩트일 것 같고요. 29년에는 33조 원 이상으로 고속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장의 중심에서 지금 국내에서도 점유율 20%로 1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미국이 있다라는 게 좀 놀랍기도 합니다. 특히나 해외 시장에서 또 미국 시장에서 국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매출이 는다라는 건 좀 고무적인 성과잖아요. 맞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매출 비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게 거의 90% 가까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출 중에서도 미국의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을 꾸준히 해나가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갱신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고령화가 또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가 되는 흐름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은 인간이 기본적인 욕망들 외에 미에 대한 추구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브랜드 인지도 강화하면서 선진 글로벌 시장의 침투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같이 강화되면서 소비 여력이 큰 선진국, 특히나 미국이나 이런 쪽들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국내 1위뿐만 아니라 글로벌 5위의 미용 의료기기 업체가 됐어요. 그러면서 국내 피부과에서도 80%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시장에서도 어떤 대학병원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장비에서 50% 점유율까지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소모품이 작다라는 거를 이 기업의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나간 장비들 점점 더 기술 개발에 의해서 장비들이 많이 나가고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소모품의 매출 비중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루트로닉이 다른 의료 기기들보다 조금 더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매출 비중에서 장비가 95, 소모품이 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의 장비 개발로 인해서 조금 개선이 된다면 추가적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더 만든다라는 것은 잘 팔리니까 더 만든다 약간 캐파 증설 이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네, 잘 팔리니까 일단 더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500억의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된다. 이르면 24년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은 2,500억이 딱 2배로 증가가 돼요. 5천억 수준의 캐파를 갖추게 되는 거고요. 이런 증설들을 기업에서 함부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방향성과 향후의 수요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설을 할 수가 있는 요인들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글로벌 경쟁사들 제품에 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가격적인 면에서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의 제품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보게 되면 21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70억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0억 이상으로 증가가 되면서 굉장히 차입 없이 경영을 잘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외국인 지분율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비록 오늘 같은 날에는 뭐 하락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대 하락을 같이 맞고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요. 이 루트로닉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섹터에 대해서도 지분을 늘려나가는 과정. 하지만 우리는 1등 기업에 주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루트로닉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사실 올해 10,000원대에서 30,000원 직전까지도 갔다가 3월 들어서 조금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 3.5% 밀립니다. 23,000원대. 가격은 좀 떨어질 때 사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좀 떨어질 때 매수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전에 지금 신고가를 또 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담을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이 그런 기업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60일선까지 좀 매수 밴드를 잡아놨는데 오늘 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파른 하락이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의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60일선 지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번에 와버리네요. 22,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일단 분할 매수하시되 이 60일선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120일선 2만 원 초반대까지도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분할 매수 하는 전략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10에서 15% 잡으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33,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000원의 목표 라인 설정해 주셨고요. 매수 라인과 손절 라인 좀 자세하게 설명 주신 만큼 루트로닉 여러분 좀 섬세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루트로닉이었고 다음 종목이 무엇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부쩍 미용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인바디. 그 인바디가 맞습니다. 저한테 좀 좌절을 줬어요. 최근에 인바디 네. 운동 좀 했다고 올라갔는데 네. 지방이 왜 안 빠질까요? 네. 근육은 왜 안 느는 걸까요? 태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지방 좀 바짝 태우고 싶은데 네. 과거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갈게요. 과거에는 그냥 헬스장에 가면 네. 있는 거 뭐 이 정도였다면 네. 지금은 요가원에 가도 있고요. 뭐 맞아요. 필라테스를 가도 있고 건강기능 뭐 판매처에 가도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이제 인바디를 해봤다라는 게 되겠죠. 맞아요. 일단은 가시면은 항상 연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고 이제 운동을 하러 가죠. 맞아요. 그럼 항상 먼저 여기 올라가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체성분 분석을 하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피트니스 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가가 예전에 한껏 올라갔다가 꺾였을 때 실적도 같이 꺾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고요. 체성분 분석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성분 분석 진단, 예방의학 측면에서 이런 기기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인바디를 검사한 결과로 인용한 학회 논문이 누적으로 2,000여 개 이상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레퍼런스도 같이 쌓아가면서 여러 군데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과거 대비 인바디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포털에 장식하는 기사들의 성격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인지도가 해외 시장에서 꽤 많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누적 논문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용처들이 신규로도 또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디 갔어요? 일단은 이 법인이 2017년도에 네덜란드 법인 쪽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지분 투자 완료하면서 유럽 시장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행보들을 보여줬고요. 그 결과로 영국의 프리미어를 비롯한 전 세계의 270여 개 스포츠 구단에서 지금 이 인바디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향후의 수주에 있어서도 레퍼런스가 강하게 쌓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력 시장인 미국 쪽 여기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해병대 관련된 대형 입찰의 성공으로 인해서 북미에서의 외형 성장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북미 쪽에서 작년에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의 매출 성장이 일어났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존에는 매출 비중이 컸던 것들이 국내 쪽이었어요. 근데 이 국내의 매출 비중을 제치고
북미가 더 큰 매출원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흐름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올해에도 이런 해병대, 미국의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쪽에 입찰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른 군 관련된 쪽으로도 입찰에 성공하고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단순히 이제 미용 이런 쪽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말씀 주신 대로 해병대부터 해서 뭐 군해서 건강 관리에 좀 더 주력해야 되는 분야는 다 이러다 저희 회사도 들어오겠다는 네. 생각도 문득 드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모멘텀으로 북미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서 네. 좀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건 말씀 주신 매출 성장, 뭐 실적 고공행진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여지일까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지금 차분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국내 매출 비중을 제친 이런 어떤 미국 쪽의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상황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업의 이제 연간 재무제표인데 2020년에 매출 1,071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91억으로 최저치를 찍었어요. 그런 이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매출 계속 늘어나면서 작년엔 1,600억 달성했고요. 영업이익도 191억을 저점으로 해서 359억의 가파른 성장 이후에 작년에도 410억 이런 식으로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에도 지금 증권가에서는 사상 최대 연간 매출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매출액이 1,800억에 영업이익은 4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관련된 매출의 성장에 의해서 더 커질 수도 있는 숫자다라는 부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문가용 신제품뿐만 아니라 가정용 인바디 이것까지 지금 B2C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우리가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기식뿐만 아니라 이런 집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신의 체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에 대한 관심도도 동시에 올라가고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처가 다변화됩니다. 그게 기업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살펴주셨고 그에 따라서 북미 시장 중심으로 실적의 점프업 기대된다라고 살펴주셨네요. 자, 그럼 가격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게 인바디 수급 보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한 7거래를 제외하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이 정도 탄력을 보여준 거겠죠. 네. 이미 작년 한 5월 고점 부근까지 살짝 시도했다가 네. 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인바디? 얼마에 사요? 글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분을 늘리기 시작하면은 좀 집중적으로 늘리는 구간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형성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피부 미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지분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한 26,000원대 정도까지 우리가 분할로 열어놓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역시나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10에서 15% 변동성에 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함께 동행하면서 조금은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32,000원 목표가로 잡은 이후에 미국의 매출 비중 더 커지는 것들 보면서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코멘트를 해주셨네요. 외국인과 동행하자. 네, 32,000원의 목표 라인 설정해서 조금 천천히 대응을 해보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 자리를 도달하게 된다면 저희도 전략 AS 계속해서 호흡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과 미용 쪽에 조금 초점 맞춰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네요.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